저희 한 분 또 소개해드릴게요. 지난주부터 저희 SNS 핫 이슈를 연결해주시는 김경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위키트리 지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지난주에 손가락 운동 많이 하시고 저희 재밌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어떻게 많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럼요. 제가 오늘도 네. 손가락 운동을 열심히 해서 풍성하고 재밌는 소식 많이 가져왔고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 제가 전해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25일 새벽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각은 자정이 조금 넘어서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데요. 새벽 2시까지는 행복캠프 아이디 자체가 검색이 안 됐다고 하고요. 이후 7시 30분쯤 다시 접속을 했을 때 계정이 정지됐다는 메시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팔로잉과 팔로워가 모두 0명으로 표시가 됐다고 하고요. 네, 그 그렇군요. 피해자 캠프에서 자정이 넘어서 스스로 계정을 삭제할 일은 없겠고요. 네네. 어디 범인은 누군가요? 확실한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박근혜 캠프 측에선 최근 낙곰수에서 시작된 트위터 알바리스트 사건으로 계정 정지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공식 트위터 계정의 정지 이유도 그로 인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새벽 2시 이후에 행복캠프 검색이 가능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국민 행복캠프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계정을 폭파하자 이런 내용의 트윗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김경희 기자님, 저는 궁금한 게 네네. 그 SNS 계정을요,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정지하거나 없애는 일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계정을 정지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이게 일명 계정 폭파라고 부르는데요. 네. 트위터 이용 규정상 트위터 내에서 특정 계정 사용자가 스팸 등 규정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트위터가 정지를 시키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갑자기 대량으로 좀 스팸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갑자기 조금 무서워지는데 혹시 저희 것들도 그렇게 위험해지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25일 이후 박근혜 후보의 트윗은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복구 절차를 거쳐서 현재는 복구가 된 상태고요. 박근혜 캠프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복구 소식을 알리면서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온라인상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이나 욕설이 아니라면 누구나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이 존중되는 건강한 소통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겁니다. 박근혜와 국민 행복캠프를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타인의 의사표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이 나와 다른 의견도 포용할 수 있는 건전한 SNS 문화를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우리 박사님이나 기자님 그리고 연구원님은 혹시 이런 모르는 사람에게 비방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연구소는 좀 네.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네. 비관론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인터넷 상에서 네네. 좀 많이 좀 그런 그렇군요. 편이고. 네.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연구소가 뭐 부동산 떨어지면 산다고 떨어질 그 영향력 있는 연구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연구 하는데 결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그렇군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렇군요. 그럼 네. 기자님은요? 혹시 기사로 인한 사람들이 제가 기자인지 몰라요.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박사님은요? 박사님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뮤추얼 쌍방향 통신 시대인데 네네. 10여 년 전에는 이제 개인 홈페이지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서로 간에 소통은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누가 그런 악성 글을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지 네. 관심도 없고 글을 올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 제가 그때 공무원 할 때인데 네네.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네. 그래 왜 찾아왔냐 했더니 그분하고 5-6명이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비방했다고 그 벌금형으로 기소될 직전이래요. 그렇다고 제가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고 글을 그 합의서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보니까 젊어서 그냥 합의서 써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네네. 악성 댓글을
아.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게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게 막상 댓글에 해당하는 거죠. 네, 저는요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푸시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비겁한 짓이 아닌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를 억누르는 방식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기자님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미국 내 유명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가수 싸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레딧은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노래가 될 수 있게 가장 큰 통로가 됐던 소셜미디어이기도 한데요. 미국 시각으로 24일 싸이 씨는 트위터에 레딧 문답란에 질문해주세요. 5분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네. 이어 안녕 레딧? 안녕들 하십니까?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요. 자신이 레딧에서 문답을 진행할 거라고 인증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또 진작 알았다면 우리 김경희 기자님과 함께 24시간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질문을 기다려봤을 텐데 어떻게요? 어떤 질문이 오갔나요? 네, 싸이가 레딧에 등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 10,0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고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싸이,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지만 모르는,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어떤 거죠? 이런 질문에 싸이 씨는 내가 나의 음악 모두를 작곡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대답했고요. 당신이 본 팬 중에 가장 괴상한 짓을 하던 팬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나는 모든 팬에게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 왜냐면 팬들이 전 세계적이기 때문이고 나는 아직 이 사실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싸이는 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해놨나요? 라는 질문에는 사이코의 줄임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싸이 씨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요. 김용수 박사님 제 이름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본에 있는데 안 지원해 주시니까 제 이름은요? 네, 지원해 주시죠, 박사님. 네. 그냥 본인이 꺼냈으니까 본인이 하세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당연히 싸이가 이제 사이칼러지의 줄임말인데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은 네이밍의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저를 예를 들어서 옛날 이름으로 뭐 네. 말자, 말쑥이라고 지금 50대 이상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한테 이름 그렇게 지어주면 그분들 이름 안 바꾸겠어요? 뭐 무슨 정의 뭐 미희 뭐 하여튼 이름 바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이라는 네네.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네이밍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도 그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제 이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그래서 사실 질문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빠 제 이름을 왜 보라로 지으셨나요? 그랬더니 동사로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준비하는데 안 질문해 주시길래. 네. 중국어로 얘기하면 칸, 맞습니다. 칸너. 네. 그래서 많이 세상을 보라고 실제로 책을 냈었는데요. 저도 그때 이름을 음악에 맞추는 전진의 보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살리고 했는데 우리가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네. 맨날 좀 이제 조금 딱딱한 경향이 있으니까 오늘 네. 싸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요즘은 이제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수가 직접 작곡하는 경우가 많죠. 네네. 네. 20, 30년 전에는 노래만 하고 작곡은 못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요즘 세대가 기억할까 그 밥 딜런하고 네네. 그 존 바이지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존 바이지는 굉장히 유명한 저기 가수였고 밥 딜런은 무명이었는데 밥 딜런이 그 당시에 작곡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래와 작곡을 같이 하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굉장히 보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둘 다 이제 더 유명해졌는데 지금 싸이가 그 대답에서 모든 노래는 자기가 작곡했다라는 게 아마 더 선진국 음악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더 어필할 수 있는 요소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오늘도 재밌는 포트 뉴스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스튜디오에 계신 모든 분들께 문제를 네. 하나 낼까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가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네. 네, 다음 사진에서 숨은 주인공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지? 저는 지푸라기, 말? 말 있나요, 말? 저기 갈색깔 말 아니에요? 저 말이요. 조랑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사님 모니터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고구마? 개구리 비슷한 개구리요? 왼쪽에 녹색이 개구리 아닌가요? 아, 저는 고구마요.
저 갈색깔 아. 고구마 아닌가? 당황하시네요, 네. 되게. 정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해주세요. 네, 네. 일단 박사님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아, 개구리요? 네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개구리입니다. 아. 보이시나요? 아, 옆에 테두리를 안 했으면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런 것 이 같습니다. 사진이 바로 게시 하루 만에 1,300건 이상 리트윗이 된 사진이고요. 13만 2천여 번이라는 트윗 노출수를 자랑할 만큼 인기가 있던 사진입니다. 다름 아닌 이 사진은 상추예요, 사실. 그리고 상추 봉투 속에 개구리가 들어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공개한 한 트위터러는 자신의 친구가 한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상추 일화를 소개하면서 상추 비닐을 열어봤더니 500원짜리보다 더 커 보이는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어다녔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줬어요. 그렇군요. 재밌는 반응인데요. 그 어떤 마트인지 저희 궁금해요. 어딘가요? 아, 네. 나중에 제가 몰래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해당 마트 측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용보실 직원 말이 80-90% 정도는 그쪽에서 나온 개구리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바이오를 통해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시고 아무래도 산지에서 직접 포장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이번 일 외에 그 전에는 같은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이게 네. 다르구나. 네, 저는 상추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개구리인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 네네. 요즘 라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뉴스가 떠들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사님 혹시? 농심라면 네. 발암물질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중국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잠시만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농심라면은 좀 심각한 그건데 이번에 이 저기 상추에서 개구리 나온 문제는 지금 어떤 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아, 네. 좀 SNS 이용자들도 사실 상추에서 개구리가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이게 나쁘게만은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네네. 그래서 좀 재밌는 반응들을 훨씬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요. 네. 개구리 반찬 해 먹으라고 넣어주신 거냐? 개구리가 좀 당황했을 것 같다, 이런 네네. 막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반응들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저도 사실은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요, 부모님이랑 장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장을 같이 보면 그런 그 재료 같은 거 사면요, 채소 같은 거 사면 달팽이가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정말요? 네. 그 기자님, 그래서 막 달팽이가 오면 또 막 키워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유리병에다 넣고 막 상추도 뜯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네. 라면 속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던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싫어하는 분들 있을 테니까요. 그냥 상추만 잘 포장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맞죠, 그렇죠. 기자님? 맞아요. 개구리까지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니까요. 네. 상추니까요. 기자님, 오늘 소식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네. 다음 주에도 더 핫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 핫한 소식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